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희 신랑은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랑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고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신랑은 자수성가한 타입의 가난한 집 아들이었지만 성실하고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예민하지만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즘 MZ세대인 만큼 불필요한 일을 만드는 것도 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신랑의 사업은 신혼 때는 제법 잘 되다가 작년부터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걸 잘 아는 신우는 저희에게 최대한 부담을 안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신우는 저희 신랑 덕분에 가게 인테리어를 공짜로 하였고 그때부터 저한테도 사근사근하게 잘 대해주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신혼이라 아무것도 모를 때라서 그러려니 했어요. 올케가 이해해줘서 고마워. 우리 애들 아빠가 이번에 가게를 이전하면서 공사 비용을 걱정하고 있으니 동생이 해준다 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내가 장사 잘 되면 이 은혜 잊지 않을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공사 대금도 안 받고 일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랑이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기에 그리고 신혼이라서 돈 문제라 부부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서 넘어갔어요. 이런 일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시댁에서는 돈이 드는 부분은 다 저희 신랑이 맡아서 했어요. 결혼 전에는 신랑의 정확한 월급을 몰랐고 인테리어 업자라서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지 않아서 각자 돈 관리를 했어요. 하지만 부부끼리 돈을 합치다 보니 시댁에 돈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 보험비까지 신랑이 내고 있어서 그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한 달에 30만 원이나 시어머니 보험비를 신랑이 지출하고 있었고 신랑에게도 이제 결혼을 했으면 모든 살림은 제가 맡아서 하는 게 당연하고 같이 돈을 빨리 모아서 집 대출금도 갚자고 했어요. 신랑도 제 말을 이해했고 시어머니한테도 잘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도 이해하셨다고 생각했는데요. 한참 뒤 신우에게 들으니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을 결혼하고 저한테 뺏겼다고 말이죠. 저는 이 사실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들을 평생 어머니가 데리고 살고 싶으셨으면 결혼을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다 큰 30대 중반의 아들이 결혼해서 집을 사서 대출금이 2억이 넘게 있으면 돈 모으라고 보험비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신랑이 총각일 때야 자기가 번 돈이니 제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부부의 돈이 되잖아요. 저희는 돈을 같이 모으기로 했기 때문에 한 달 지출을 잘 알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혼 초에는 싸울거리가 되었으나 사랑으로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신랑이 이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 편이 아니라 제 편이었거든요. 매번 시댁 행사 때는 저희 신랑이 계산을 했습니다. 신랑이 잘 벌 때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괜찮았어요. 작년 생신 때만 해도 시아버지는 대게가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신우 가족이랑 시부모님을 모시고 영덕으로 1박 2일 여행 겸 생신 파티를 하러 갔고 숙소 예약부터 밥값까지 신랑이 다 부담했습니다. 그때 호텔비랑 식비 다 해서 15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그걸 다 계산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신랑이 잘 벌 때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가져다 주기도 했고 시댁에 하는 만큼 저도 친정에 금전적으로 잘해드렸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여보, 근데 매달 생신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여행부터 식비까지 다 부담해야 하는 거야? 이번 달은 완전 마이너스야. 엄마랑 아버지는 연금으로 나오는 150만 원 말고는 수입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1년에 고작 생신이라고 해도 2번인데 우리가 해드리자. 대신 장인 장모님 생신 때도 내가 똑같이 챙길게. 알았어. 시댁에 챙기면 그만큼 우리 집에도 챙기는 거다.
알았지? 그리고 여행 말고 좋아하시는 음식 식당에서 먹는 걸로 하자. 신랑은 실제로 저희 집에도 잘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조기를 좋아하시는데 전라도에 출장을 가면 늘 친정집으로 배달을 시켜드리고 생신 때도 정말 똑같은 코스로 모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신 때만큼은 시댁의 돈을 사용하는 걸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희 부부에게는 애도 없었기에 시댁에 돈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자 신랑의 사업은 타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랑은 제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저 또한 혹시나 제 말에 상처를 받을까봐 신랑에게 말조심한다고 신경이 늘 곤두서 있었어요. 그나마 저희 요가 학원 같은 경우는 늘 오시던 회원님들이 계셔서 안정적인 수입이 나왔고요. 이때 신랑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어오더라고요. 자신의 일은 계약이 안 되고 남의 사업장 가서 일을 도와주면서 근근히 벌어왔습니다. 눈치가 빠른 신우는 이런 걸 다 알았어요. 그러자 저희에게도 그동안 혼자서 시댁 일 부담하게 해서 미안하다면서 제사 준비도 시아버지 생신상도 자신이 다 차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옳게, 요즘 많이 힘들지. 갑자기 동생 일이 줄어서 힘들 거야. 대출금도 나가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 동생 곧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번 우리 아버지 생신 때는 외식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준비할게. 네. 사실 저희 올해부터 신랑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되어서 너무 힘들어요. 제 월급만으로 대출금 내면서 살기가 힘드네요. 저희가 더 이상 부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올해도 고급진 곳에 식사하러 가자고 할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신우가 제 마음을 알았는지 아니면 신랑이랑 통화를 했는지 먼저 자기 집에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신우는 저희가 외식할 때 한 번도 계산한 적이 없었기에 올해는 신우가 다 차린다고 해도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매번 저희 부부가 계산했으니까요. 그리고 본인 아버지 생신이니 한 번쯤은 생일상을 차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약소하지만 돈 봉투만 준비하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신랑은 매번 생신 때마다 드시고 싶었던 음식으로 좋은 식당을 예약해서 대접했는데 올해부터는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안 되니 속상해했어요. 시어머니도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외식 좋아하시는데 딸 집에서 먹는데 마음에 안 드시는 듯 했어요. 이번 시아버지 생신날이 되자 신우가 먼저 전화가 왔어요. 요즘 많이 바쁘지? 내가 우리 아빠 생신상 다 준비했어. 동생이랑 같이 저녁 시간에 잠시 왔다가 가. 우리 동생이 요즘 많이 힘들어해. 올케가 옆에서 잘해줘. 부탁할게. 이번에는 올케 좋아하는 음식으로 내가 준비했어. 신우는 자기 동생이 돈을 못 번다는 걸 알고 저한테 구박받을까봐 미리 선수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나마 시댁이랑 마찰이 적었던 건 눈치 빠른 신우 덕분이었습니다. 눈치 하나 없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만 잘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시어머니와 제 사이를 그나마 좋게 만들어준 건 눈치 빠른 신우 덕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신랑의 월급이 제 월급의 4분의 1이 되면서 신랑도 제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 일이 저녁 9시에 끝나기 때문에 제사 준비는 늘 시어머니가 하셨습니다. 제 일이 누가 대신 수업을 해줄 수 없는 일이라 미리 제사 참여는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신랑은 이해했지만 시어머니는 좋아하시는 눈치는 아니셨어요. 하지만 놀면서 안 오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는 직장 일이다 보니 제사에 늦게 참석하는 걸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도 신랑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우리 친정이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제사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꼭 제사를 해야겠다면 음식은 다 사서 하고 절만 했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옛날 사람인 우리 엄마는 제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셔. 본인이 다 하시겠다 하시니
그냥 맡기지 뭐. 이렇게 저희 부부끼리는 대화가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도 다 이해하신 걸로 생각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젊은 편이셨어요. 저희가 30대 중반이니 시어머니도 80이 다 되어가는 옛날 분이 아니라 요즘은 청춘이라 불리는 60대 초반이셨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며느리들을 잘 아시는 편이라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들 위주의 삶, 그리고 제사에 대한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진 분이셨어요. 아직 젊으신 시어머니라서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요즘 젊은 시어머니 분들은 본인이 고생하는 걸 싫어해서 본인들도 안 하고 싶어 하신다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제사를 본인의 숙명처럼 생각하셨어요. 신우가 생신상을 다 차렸다고 2번이나 전화까지 오니 저도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늘 외식을 해서 집에서 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이어진 신랑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생신으로 외식이나 여행은 힘들어졌어요. 시어머니는 그것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신 눈치였어요. 1년에 2번 있는 생신인데 비싼 외식 한 번 못하다니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요즘 많이 못 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흰 둘이서 벌잖아 하시는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세요.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결국 이사달이 나긴 했습니다. 아들이 번 돈을 쉽게 생각하시고 본인이 고생하시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도착한 신우 집은 20평대로 상도 작은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랑 신랑, 아주버님은 상에서 먹고 저희는 남자들이 다 먹은 후 먹었습니다. 사실 전 이런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상이 없으면 저희한테 들고 오라고 하면 되지. 꼭 이렇게 남자 먼저 상을 받고 과일까지 준 후 여자들이 밥을 먹는 상황이 너무 가부장적이게 느껴졌어요. 요즘 누가 이렇게 밥을 먹나요? 80년대 전원일기 드라마에서나 봤던 풍경이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먼저 드시고 우리끼리 나중에 먹자고 하면 시어머니가 또 난리를 치실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어른이시니까 먼저 드시는 게 이해가 갔지만 남자니까 먼저 먹는 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혼자 툴툴거리고 있는데 제 눈앞에 뭔가가 산처럼 쌓여서 놓여지는데 시어머니는 제 앞에 라면 그릇 가득 찬 숙주나물을 꺼내셨어요. 정말 그릇에 한가득 있더라고요. 평소 숙주나물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주시니 의아했습니다. 숙주나물은 저희 신랑이 좋아하는 반찬이지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많이 남았으니 많이 먹으라고 제 앞으로 미시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하지 않지만 그래도 30년 넘게 보고 자란 게 있는데 딱 보아도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신우가 그 모습을 보고 안 돼, 엄마. 숙주나물 그거 상했잖아. 2주 전에 한 건데 그걸 왜 또 들고 온 거야? 상한 건 버려야지. 저는 신우 말을 듣고 자세히 보니 숨이 다 죽다 못해 녹기 직전이었어요. 정말 겉으로 보아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걸 저보고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엄마, 그거 2주 전에 제사 때 숙주나물이 싸다고 많이 사서 많이 하셔서 남은 거 아니야? 그걸 먹으라고 하면 어떡해. 올게 배탈이라도 나면 고생하잖아. 2주밖에 안 되었고 제사 때 오라 했는데 안 와서 남은 거 어떡하니? 그리고 냉장고에서 신선칸에 잘 보관한 거고 침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괜찮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방부제가 들어간 음식도 2주씩 보관하면 상해요. 하물며 2주 지난 나물을 주시면 어떡해요? 이거 먹으면 아마 아플 것 같네요. 그래, 엄마. 이건 아니야. 내가 버릴게. 이리 줘. 버리긴 왜 버리니? 신랑이 못 오면 며느리 너라도 와야지. 너희 부부도 온다고 생각해서 많이 만들었는데 둘 다 제사 때 오지도 않고 나 때는 생각지도 못했어. 며느리가 말이야.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며느리야? 엄마, 그게 무슨 구시대적 발상이야. 옳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엄마, 올케가 놀면서 안 온 것도 아니잖아. 시어머니가 일하는데 전날이라도 와서 도와야지. 그리고 점심시간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잖아. 하루 종일 고생하는 시어머니 신경도 안 쓰는 거지 뭐. 엄마, 오늘 아빠 생신이잖아. 좋은 날 모여서 괜히 큰 소리 내지 말자. 올케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엄마 그만해. 눈치 빠른 신우는 재빨리 이 사건을 수습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신우의 말에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오늘도 그렇고 매번 제사 때마다 눈치를 주시니 정말 시댁 행사에 가기 싫었습니다. 저는 제사를 한다고 전날부터 장을 보고 야채를 다듬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음식을 하는 게 싫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해야 하나요? 그것도 본인들의 자손인 남자들은 아무런 일도 도와주지 않는데 다른 집 자식인 며느리가 와서 왜 일을 해야 하나요? 그게 왜 당연한 일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7, 80년대에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는지 몰라도 2024년 지금은 제사를 해도 다들 간소하게 하지 않나요? 제가 아는 집들도 다들 요즘은 음식을 구매해서 딱 한 끼 온 가족이 먹고 가족 행사처럼 즐겁게 놀다가 헤어지는데 왜 저희 시댁은 구시대적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신랑에게도 제사 음식은 못한다고 이야기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말이야. 시집을 왔으면 우리 집 가풍을 따라야지 하시는데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신우가 중간에 말리긴 했지만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썩어가는 나무를 먹으라고 주신 것부터 시어머니의 말투까지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주방에 있는 내내 인상을 쓰고 있으니 신랑도 불편해 하더라고요. 당신 왜 그래? 우리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 제사 때문에 그래? 어머니가 나보고 제사 때 일하지 않는 며느리는 며느리도 아니라면서 자꾸 구박하시잖아. 우리 엄마가 너무했네. 나도 잘 말씀드릴게. 우리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 당신이 이해해. 신랑은 무조건적인 이해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기지 왜 또 그러냐며 저에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도 화가 났지만 더 기가 찼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2주나 지난 숙주나물.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 신랑 편으로 저희 집에 들여보낸 것이었어요. 그날 신랑이 퇴근하면서 비닐봉지를 들고 왔길래 무심코 뭐냐고 물어봤더니 숙주나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물었죠. 당신 이거 뭐야? 이 썩은 숙주나물을 왜 들고 오는데? 그걸 보고 순간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신랑은 신우 집에서 나올 때 엄마가 싸주신 거라면서 먹으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2주나 지난 숙주나물을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시어머니의 비위생적인 관념도 싫었고 저한테 무언의 화풀이를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남편 앞에서 그 숙주나물을 싹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당신이 먹어봐. 왜? 당신 엄마가 한 건데 왜 못 먹냐며. 당신도 코가 있으면 냄새 좀 맡아봐. 이게 정상인 거야? 이거 먹으면 100% 장염 와. 그런데 이런 걸 먹으라고 준다고? 신랑은 처음엔 우리 엄마가 한 건데 왜 버리냐고 화를 내길래 10마디 말보다 직접 보여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숙주나물을 신랑 입에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한 입 먹고 바로 뱉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속이 조금 시원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당신, 다시는 어머니가 이런 거 주셔도 받아오지 마. 우리 집이 음식물 처리반이냐고. 다시는 어머니가 준다고 해도 그 어떤 것도 제사 음식은 받아오지 마. 나는 절대 안 먹을 테니까.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했는데도 신랑은 여전히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싸주신 건데 어떻게 안 받니? 엄마가 나 숙주나물 좋아한다고 일부러 싸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이 더 어이가 없었어요. 이거 2주 전 제사 때 하신 나물이야. 상했다고 신우가 버린다고 하는 걸 굳이 우리한테 써주신 이유가 뭔데? 솔직히 알고도 보내신 거야. 나한테 화났다고 지금 시위하시는 거잖아. 저는 확신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가 제사에 가지 않았던 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쌓였고 그걸 이렇게 음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신 거라고요. 분명히 저희가 식사를 할 때 신우가 그 숙주나물을 상했다고 버린다고 싱크대 위에 올려놓은 걸 본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걸 기어이 싸주신 시어머니의 행동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일로 정말 화가 나서 이제는 제사에도 다시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해버렸어요. 솔직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상한 나물을 저희 집에 보내면서 이거 먹고 아파서 고생해봐라 하는 심보였는지 아니면 저희가 그때 바빠서 제사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복수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자식에게, 그것도 며느리인 저에게 그런 음식을 줄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결국 자식인데 이런 행동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듣기로는 시댁에서 싸온 음식을 버리는 못된 며느리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음식도 음식 나름인 거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버리라고 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 일이 너무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학원에 가서 수업하던 중간에 어머니 연배분들께 은근히 이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그분들 모두 놀라시더라고요. 요즘은 다들 며느리를 어려워하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상한 음식은 절대 주지 않는다고, 멀쩡한 음식도 본인들이 들고 가기 싫다 하면 아무것도 안 들고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부분 요즘은 음식을 간소화하고 정말 딱 먹을 만큼만 하거나 필요하면 음식을 주문해서 준비한다고 하셨어요. 시대가 변하면 그에 맞춰서 바뀌는 게 당연한 건데 모든 걸 자기가 했던 게 맞다고 우기는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더 서글펐어요. 하루는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엄마한테 이 일을 이야기한 적도 있었어요. 엄마, 내가 일을 마치면 9시인데 그 전날에 와서 장 보는 거 따라가고 제삿날에는 오전에 와서 야채 다듬고 학원 가서 수업하고 점심시간에 나와서 전 굽고 다시 학원 가서 수업하라 하시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아. 엄마도 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너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일을 그렇게까지 시키신다니? 요즘 누가 그렇게 음식을 많이 한다고. 친척도 4명 정도라면서. 그런데 무슨 하루 종일 일을 해. 저희 엄마도 놀라셨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처음엔 제사를 지냈지만 엄마 혼자 너무 고생하신다고 친정 아버지가 음식을 사셔 하셨다가 이제는 절에 모시고 명절에는 가족끼리 산소에 미리 다녀오거나 여행 겸 간단하게 음식을 들고 다녀오시거든요. 작은 산촌네도 같이요. 그러다 보니 친척들끼리 사이도 좋았어요. 사실 제사라는 게 하면 할수록 형제들 사이가 좋아지기 어렵잖아요. 누구 한 명은 빨리 와서 일해야 하고 사정이 생겨서 못 오는 사람은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요. 그런데 저희 친정에서는 그렇게 바뀌고 나니 정말 누구 하나 불만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댁도 그렇게 요즘식으로 바뀌길 바랐죠. 문제는 신랑이었어요. 신랑은 어릴 때부터 제사를 지켜보고 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어머니에게 조상님께 잘해야 한다는 말을 세뇌처럼 들으며 자라서인지 제사에 대해서는 아주 고집스러웠어요. 평소엔 딱히 보수적인 성격이 아닌데 제사 문제만큼은 다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네가 장남이니 집안을 일으켜야지, 제사도 물려받아야 하니 열심히 일하거라 라는 말을 듣고 자라서 그런지 제사에 대해서만큼은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저는 그 고집을 도저히 꺾을 수가 없었죠.
한 번은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제사에 진심을 다하지 않아서 자기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와이프인 제가 제사에 공을 들여야 하는데 일한다고 바빠서 제사를 등한시하니까 자기 일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언제적 미신을 지금도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로 저를 비난하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당신 어머니가 제사에 공들여서 일이 잘 풀렸어? 아니잖아. 그럼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신랑은 여전히 미신 같은 말